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공인에서 공시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뭔지 그리고 공시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들 그러죠. 처음 공부할 때 이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 되게 막 공부할 때 설레는 사람들이 있어. 와, 드디어 공부한다 이제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아 짜증나, 또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기왕 하는 거리 행복하게 합시다. 행복하게. 공부라는 건 즐거워야 되거든요. 짜증내면 공부가 안 돼. 암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다들 공인중개사니까 이 중개사가 뭘까 그런 거죠. 중개사라는 게 땅 파는 사람 아닙니까? 땅 파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개사라는 건 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는 건 매도인이고 사는 거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을 이어주는 사람이 중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야? 뭐 동네 어르신 찾아야 되는 거야? 옛날엔 그랬지 뭐. 복덕방 할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을 거야?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뭡니까? 국가가 공인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러면 그럼 국가가 인정해 주려면은 실력 빵빵해야 되겠네? 그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아주 고도의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서 중개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게 바로 뭐냐? 객관식 오지선다 절대평가다. 막 설레지 않습니까? 절대평가를 한대요. 이게 상대평가하면 10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 100등 중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 여차하면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중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만 된다면 누구든지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야, 이것만큼 정말 좋은 시험이 없습니다. 자, 잘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여기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열심히 설명들 다 해주셨을 겁니다. 저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뭐 1차 과목, 2차 과목 나뉜 건 다 아시죠? 그리고 2차 과목이 1교시, 2교시로 나뉘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법은 바로 이 2차 과목이 되겠습니다. 2차, 2교시. 자, 근데 2차, 2교시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하고 그리고 부동산 세법이 있죠. 둘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또 두 과목이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것은 바로 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걸 한꺼번에 같이 시험을 쳤거든요. 중간에 따로 치니까 1차가 안 되면 다들 2차 시험을 안 보시더라고. 그냥 집에 가버리시더라고. 에이, 망쳤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 치면은 붙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라고, 이게. 그걸 감안하시고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라는 것은 다시 또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요겁니다. 요거 두 가지. 총 40문제 중에서 12문제, 12문제, 24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16문제지만 제가 담당할 것은 이 24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목 중에서 공시법 출제 경향, 자,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우리 핵기초로 보시면 교재 공간정보법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고, 줄여서 공간정보법. 옛날엔 그랬다고 지적법이라고. 땅에 대한 호적인 거지. 사람에 대한 정보는 호적이고 땅에 대한 정보는 지적이고, 지적법이었는데 그게 자꾸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겁니다. 줄여서 공간정보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12문제가 나오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서 점수를 확보합니다. 공간정보법에서. 특히나 여기서 잘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게 있죠. 토지의 등록과 토지의 이동. 토지가 이동한다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토지의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이동이란 그런 전문 용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다 따버리시면
등기법은 사실 뭐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다들 고민하는 게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 부동산 등기법. 어렵죠. 어렵지. 쉬운 건 없어. 시험에 쉬운 게 어디냐고 다 어렵지.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암기를 안 하니까. 이름을 외우면 쉽다니까. 그래서 이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고 방대하지만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딸 곳은 바로 이 공간정보법에서 특히 이 토지의 등록과 이동정리 이쪽에서 점수를 잘 확보하시면 나머지는 한 문제씩만 맞춰줘도 우리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날이지만 우리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가 있느냐?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공간정보법에 있는 지목이라고 하는 거 땅의 목적인 겁니다.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제일 좋은 거는 밭이냐, 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걸 대지, 대라고 하고 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목이 도로. 아니 뭐 첫날에 지금 머리 문제를 자꾸 설명하고 있어.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도로가 뭡니까? 도로. 다들 아시는 도로야, 도로. 그럼 혹시 철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구별을 못 한다고요? 도로하고 철도하고? 철도는 기차가 다니는 곳이잖아. 뭐가 있습니까? 철로. 철로를 좀 어려운 말로 궤도라고 하죠. 궤도. 그죠?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뭐 교통이다, 보행이다, 도로다, 그죠? 도로다 하고 있잖아요. 도로다.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죠. 궤도다, 궤도다, 궤도. 그게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만 차이를 알고 있으면은 정답을 고르는 데는 상당히 쉬운 일이다 그 뜻입니다. 이런 문제가 매년 지목에 대해서 두세 문제가 나와. 두세 문제가. 그럼 여기서 벌써 점수를 딱 맞고 들어가면은 이게 점수가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용을 아시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게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보여드리면 오, 짧네. 문장이 몇 개 안 된다. 아싸, 신나네 싶은데 이런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장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될 것인가 이걸 다 외워야 되거든. 그럼 나 안 외울란다. 포기할란다. 이러지 마시고 외우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지.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늘 아시듯이 그 두 문자 앞대가리 이러죠. 앞대가리 따가지고 딱 외우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경우 뭐 어디에 들어가는가 지금 아직은 단어를 잘 모르시니까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요거 있죠. 참고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네 가지를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문자 형식으로 된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 그러면 여러 장부 중에서 토지 소유자 있죠. 토지 소유자. 소유자가 기록되는 것은 대장밖에 없습니다. 다들 암기하시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거지. 소대장이라고. 그럼 소유자는 어디에 기록된다? 대장에. 대장 네 군데에 기록된다. 이렇게 해서 대장은 네 가지다. 소유자는 대장이다. 그럼 소유자는 요 네 가지에 기록되겠지. 3단 논법. 법학은 항상 3단 논법이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 전략. 이 법학이라고 하는 거, 특히 중개사 과목은 다 법 과목들이죠. 부동산 학개론 빼놓고는 다 법 과목들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법을 공부하는 법 첫 번째는 뭐냐? 너의 이름이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법학 공부는 용어에서 시작해서 용어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외우다 보면 공부가 끝나버려. 더더군다나 이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부동산 공법이며 부동산 공시법이며 글자도 비슷하네. 공시법, 공법 구별도 안 돼. 그런데 공법, 공시법, 건축법 이런 것에서 이름을 외우다 보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공부하는 내용에 비해 가지고 시험 출제 나오는 것이 아주 문제가 쉬운 형태입니다.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상대평가면 얄짤없지. 상대평가면 고운 난이도 다 해야 되는 거야. 1등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1등이 아니라 50등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외로 상당히 합격하기가 쉬운 과목이다. 자,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달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름을 모르면 문장도 기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영어 독해하려면 어떻게 되죠? 단어를 모르면 독해가 안 되지. 단어하고 문법하고 그 다음에 독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다? 단어지. 문장을 읽으면서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를 들어야 하니까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면서 드디어 예습을 한다. 예습을 철저하게 한다. 법학은 예습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법학이라는 게 이름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용어를 잘 모르잖아 아직까지. 근데 어떻게 예습을 해? 섣부르게 했다가 오히려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해라는 거죠. 그럼 책 볼 때 더 이상해져.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강의 전 예습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습 금지다라고 하죠. 예습하실 필요 없어. 복습만 잘 하시면 돼. 근데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 강의 후 교재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되거든. 이게 무슨 뜻이다. 그리고 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요 단어는 요렇게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쪽 방향으로 해석해달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먼저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근데 내용을 이해하고 그냥 그대로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책을 보시면서 이게 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게 제대로 읽어지는가, 읽어내는 힘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나서 책을 보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그냥 뭐 매뉴얼 보듯이 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단어를 모르니까. 두 장만 넘어가면 앞장이 생각도 안 나고 연결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 강의 후 교재다. 자, 그러면 두문자 활용법. 제가 아까 두문자를 활용하라 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두문자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 등기법에서는 공시법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도 문장이 복잡하고 절차다 보니까 이 과정이거든요. 과정 흘러가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을 앞글자로 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앞글자가 다 부자야. 부동산이니까 부자야. 그리고 공자야. 그럼 나중에는 공법도 할 거야. 공법도 할 거고 세법도 할 거고 다 공자야. 어떻게 구별하려고?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두문자로 활용한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게 뭐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대장, 고대자 이런 식으로 소대장, 고대자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의 앞글자 있죠. 그죠? 그게 부동걸 이렇게 부동걸은 빼 내가 그럴 거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있는 두문자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문자는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뭐 어떤 분들은 아 유치하게 그런 두문자를 왜 하고 있냐 이러시는데 객관식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두문자가 짱입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적재적소에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하셔야 되니까 그걸 다 그냥 생으로 두문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만드느라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두문자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왜 힘들게 공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강의 특징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이 모두 공인에서는 중복되는 내용을 다 정리해버렸어. 아이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복습하고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복습을 해야 되겠지만 요 강의 내용 자체는 다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강의는 뭐냐? 한 방에 끝내는 거죠. 자, 그래서 단계는 4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핵기총. 핵심 요약과 기출문제와 그걸 총정리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처럼 뭐 1, 2, 4, 5, 7 이렇게 했다가 1, 3, 5, 7, 9 했다가 이런 거 하면은 머리가 혼돈이 생깁니다. 할 거면 다 해야지.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든가.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철저하게 꼼꼼하게 다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고난이도 지식 6번, 10번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하지만 필요한 것들은 중간에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강의만 계속 반복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초심자를 위해 가지고 아 저는 처음인데 어떡합니까?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용어 특강을 한번 서비스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가 뭔지 구경 한번 해보시고 맛을 한번 딱 보신 다음에 그러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시험 직전에 선생님 가슴이 떨려서 못 들어가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근데 책은 너무 많고 혼자서 못하겠고 그렇다면 이렇게 답치기 특강 이런 게 있는 거죠. 한꺼번에 압축해서 그동안 1년의 과정을 다 통틀어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6개월,
조금 지나신 분들 한 1년 정도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다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대비에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꾸미는 강의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모두 공인에 준비한 가장 핵심적인 강의는 바로 이겁니다. 핵심 기출 총정리. 이걸로 다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 강의의 특징은 도해식입니다. 이게 공시법이라는 게 절차법이다 보니까 흘러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나와 있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것은 바로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시험에서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얼토당토않게 저거랑 이거랑 헷갈리는 거야. 공간법이랑 등기법이랑 비슷하니까 뭐였지? 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 그것을 정리하시는 거지, 도표식으로. 그래서 전 범위를 정리하고 특정 부분을 정리하고 정리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지문들을 총 정리해가지고 그 지문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준비를 하셔야지 그게 저거랑 저거랑 같은 거 아닌가? 이러는 순간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제 강의는 항상 도표식 그리고 도해식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칠판만 보고 계시면 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 절대평가니까 뭐 아직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법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은 외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름도 안 외우고 합격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름을 외우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작하지만 누구나 다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우리 모두 공인에서 같이 한번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적 강의는 기본 강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